같이 산책하고 어르신을 위해서 시간을 오롯이 보내다 보니 어르신과 1대1 대화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 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거고요. 근무 시간 내내 일만 주구장창하면 요양보호사님들도 며칠 일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의 관계가 해당 요양요원한테 돌봄을 유지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 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제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어르신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돌봄의 방향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어온 여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님 또는 간호사님 관련 일들을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 센터 관리자는 월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은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이 1대1로 돌봄을 이용하고 있죠. 제가 느낀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공통점은 우리 집은 할 거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집이 작다면 집이 작아서 한 번 쓱 훔치고 한 번씩 세탁기 돌리고 나면 어르신과 얘기하다가 끝난다고 하고, 거동이 조금 되는 어르신들은 집도 작고 알아서 식사한다고 하는데 해줄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고, 거동이 안 되는 와상 어르신들은 식이 연결하고 체위 변경하고 한 번쯤 기저귀 갈아주면 종일 앉아서 쉬면 되는데 해줄 게 뭐가 있냐. 솔직히 우리 집은 요양보호사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또 같은 말을 반복하죠. 늘 같은 말씀들을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 중에 근무 시간에 노는 분은 없다고요. 와상 어르신들은 식이며 세탁, 어르신 몸 닦는 것, 기저귀, 체위 변경 등 어르신에 맞춰서 돌봄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돌봄을 안 할 때는 주변 정리하고 환기하고 요양보호사님이 하실 업무를 찾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날 때는 어르신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같이 가벼운 운동도 하고, 돈 받으면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분들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동이 되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다 보니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병원에 한 번씩 약 받으러 다녀오고, 주민센터나 인근 마트에 장보러 다녀오고, 음식 정리하고 주변 청소하고 어르신과 얘기하고 같이 산책하고 어르신을 위해서 시간을 오롯이 보내다 보니 설령 몸을 좀 덜 움직인다 해도 어르신과 1대1 대화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 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죠. 그렇게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으면 지속하면 되겠지만, 혼자서 다니다가 낙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옆에 돌봄 제공자 없이 자리를 비우다가 와상 어르신이 토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방문 요양은 딱 집안일 같다고 느껴져요.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지만 안 하면 확 티가 납니다. 어르신들은 회복이 목적이 아니고 현재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거고요. 근무 시간 내내 일만 주구장창하면 요양보호사님들도 며칠 일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와상 어르신들은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3에서 5등급 어르신들은 본인 의사표현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의 관계가 해당 요양요원한테 돌봄을 유지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동이 스스로 원활하지 않다 보니 눈으로 보면서 여기저기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그 요구사항을 따라가기가 버겁죠. 그러다가 잠시 휴식을 가지면 일 안 하고 쉰다고, 놀러 왔냐고 뭐라고도 하세요. 그리고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여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손이 안 간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돌봄보다도 집안일을 해서 내 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는 사람이 더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와상 어르신인데 가족 요양도 하고 일반 방문 요양도 하죠. 일반 방문 요양을 할 때 설거지, 청소, 빨래 등등을 요청하세요. 제발 요양보호사님 업무만 요청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어르신들은 음식을 권할 때 거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은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권하지 말고 근무만 하고 가면 좋겠다 싶기도 하죠. 어르신들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식사를 요양보호사님이 차려주면 어르신은 그냥 드시고 그 시간에 요양보호사님은 다른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식사 시 옆에서 챙겨줘야 된다면 챙겨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들도 근무할 때 드실 물이나 음료 등은 그냥 각자 준비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대폰 충전이건 이런 건 가능한 본인들 집에서 하시고 어르신 댁에서는 근무만을 위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와 방문간호 관련 내용이에요. 방문간호는 와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사들 하는 업무는 다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운동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욕창 드레싱, 상처 드레싱, 당뇨 발관리, 비위관 튜브 교체, 섬유줄 교체, 복약 관리 등 다양해요. 복약은 어르신이 자꾸 처진다고 해서 드시는 복약 내역을 보면 항히스타민제나 기타 졸음을 유발하는 약제들이 많아서 병원 갈 때 약물 조절해달라고 얘기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변비가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안과 질환이 있거나 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제대로 복용을 안 하고 있다가 약이 쌓여서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럴 때 현 상태 등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비가 있다고 하고서 변비약 처방을 받았는데 한두 번 복약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변비는 계속 있다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창 등의 피부질환이 생겨서 드레싱 등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체 모를 약을 누가 좋다고 해서 받아와서 뿌리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사이즈가 큰 상처에 이름 모를 가루약을 잔뜩 뿌려놓고 꺼주 등으로 덮지도 않고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기도 해요. 비위관 튜브 삽관하고 있어서 경관식이 들어갈 때 거의 180도로 일자로 들어놓은 상태로 식이 주입 중이어서 올바른 경관식 방법을 말씀드리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듣기도 해요. 장기간 와상 상태로 있는 분들은 관절의 움직임에 통증을 많이 느끼십니다. 상체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창이 있다면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체위 변경을 해줘야 하고요. 소변줄을 가지고 있을 때 소변백이 바닥에 끌리게 두면 안 된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저희 센터를 보면 방문간호 인력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서 대학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인력들입니다. 방문간호 인력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싶은 바람이 늘 있어요. 물론 병원이 아니므로 어르신의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현재 보여진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인 만큼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님과 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는 매월 센터에서 원래회의를 하면서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변경된 여러 제도 등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받아야 되는 필수 교육도 있죠.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이 대표적이고요. 어르신 돌봄이나 잘하면 되지 왜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의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노인 장기 요양의 흐름을 알 수도 없고 나중에 이게 뭐예요 하면서 당황해하기도 하십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참석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늘 귀를 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돌봄이 제대로 잘 제공되고 있는지 각종 서류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고 어르신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지자체의 도움을 찾아서 연결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와서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요양보호사님이 돌봄을 잘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님이 개입할 게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더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맡긴 만큼 필요한 게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을 주세요. 작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 깊은 골을 만든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